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대기업 멘토 권혁철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박셀바이오라는 기업인데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매출을 기대해 볼 만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개발 중인 치료제가 기대해 볼 만한 성과가 나올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볼 텐데 천천히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그럼 박셀바이오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박셀바이오는 신약 연구 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죠. 사람과 동물 모두에 해당하는 연구를 진행하는데 여기 보시면은 각 파이프라인은 개발 단계에 있어 현재 매출 기록이 없다라고 나와 있지만 드디어 2023년 4분기 실적부터 면역 보조제 골드뮴이 출시되어 매출에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괄목할 성과인데 이 골드뮴은 반려동물에 한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기억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부분은 아직 적자로 보이고 있는데 이는 당연한 것 같죠. 바이오 기업이기에 연구 개발에 지속적인 자금이 들어가고 있기에 적자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하지만 임상 성공해서 치료제가 출시만 된다면 이 적자를 메꾸고도 남는 게 바이오 기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박셀바이오 주주 여러분들도 임상 성공을 좀 기대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먼저 임상 단계는 어떻게 흘러가는지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살펴보고 박셀바이오의 파이프라인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임상의 경우 전임상 시험이라고 사람에게 적용하기 전에 동물에게 사용이 돼서 부작용이나 효과 등을 알아보는 시험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임상 1상, 동물을 대상으로 한 전임상 단계의 시험 결과가 유효한 경우 시험약을 최초로 사람에게 적용하는 단계죠. 보통 건강한 사람 20에서 80명 대상으로 안전하게 투여할 수 있는 용량과 인체 내 약물 흡수 정도 등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상 2상 같은 경우는 약물의 효과와 부작용 등을 평가를 하고 그리고 실제 병증 치료에 대한 효능 효과에 대한 탐색이 목적이므로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임상 1상과는 좀 달리 100에서 200명 소규모로 실제 환자 대상으로 시험을 진행하고 있죠. 임상 2상에는 특이하게 조건부 신약 허가가 있는데 이는 정부가 신약 개발을 독려하기 위한 마련한 제도로 신속 허가 제도라고도 하고 있죠. 이 허가만 된다면 바로 3상 말고 시판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상 신약의 유효성이 어느 정도 확인된 뒤에 대규모로 환자들 대상으로 장기 투여 시 안정성을 검토하고 약효의 확고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실시를 하고 있죠. 3상까지 성공하게 되면은 판매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임상 3상에는 보통 3에서 5년 소요가 된다고 하고 시험을 마치고 승인 절차로 추가로 1년 4개월 정도 걸리고 있죠. 여기서 A, B 나뉘는 건 두 단계로 나뉘어서 실시하는 경우도 있어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다음으로 박셀바이오의 파이프라인 살펴볼 건데요. 먼저 박스 NK부터 볼게요. 여기서 박스는 박셀바이오의 앞글자 박셀을 따온 것으로 여기 NK는 내추럴 킬러셀, 즉 자연살해 세포를 말하고 있는데 이 자연살해 세포를 이용한 면역세포 치료제라서 이렇게 지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림을 한번 가지고 왔어요. 사실 제가 의학 연구 개발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이게 좀 해석하는데 좀 애를 먹었습니다. 아무튼 좀 쉽게 설명을 하자면은 여기 오른쪽에 있는 게 NK 세포, 왼쪽에 있는 게 암 세포거든요. 이 NK 세포는 우리 몸에 있는 원래 세포가 아닌 바이러스나 암 세포를 만나면은 스스로 파괴할 것인지 아닌지를 구분하고 파괴해야 한다고 판단되면 즉시 파괴하는 과정이 진행이 되는데 여기에 NK 세포가 암 세포를 만나게 되면은 여기 파란 거 여기 퍼포린이라는 물질을 분사해서 여기 구멍을 뚫게 되는데요. 여기서 암세포의 DNA를 잘라가지고 스스로 죽게 만들거나 여기 구멍에다가 염분과 물을 주입해서 파괴를 일으키죠. 이렇게 여기가 NK 세포거든요. 이렇게 달라붙어가지고 암세포를 죽이게 되는데요. 이 박셀바이오는 이 NK 세포를 이용해서 간암, 췌장암, 폐암 치료제를 만들고 있고 간암 치료제는 여기 임상 이후 조건부 승인으로 2024년 상업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2024년 매출에 기대해볼만 할 것 같습니다. 췌장암 같은 경우는 현재 이상 시험 계획 단계이고 폐암은
임상 연구 승인으로 앞으로 임상만 성공한다면 상당히 매출적으로 기대해 볼 만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박스카도 마찬가지로 암을 찾아 공격하는 유전자를 삽입하는 면역 치료제죠. 이것은 아직 비임상 수행 중이라서 좀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암 발생 원인은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진 않았지만 흡연, 식습관, 유전자 등이 있는데 현재 암 발생 지수는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암 치료제를 개발 완료만 한다면 박셀바이오가 각광받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여기 박스루틴인데요. 반려견 암 치료제이죠. 그리고 앞서 뒤에서 말씀드리겠다는 골드문 문과도 좀 같이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게 반려동물이라서 이 제품들이 결국 인기가 있으려면은 결국 반려동물이 늘어나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만 해도 반려동물의 인구수는 1,300만 명에 육박을 하고 개와 고양이는 800만 마리에 달하고 있죠. 사실 개와 고양이 말고도 다른 동물들까지 합하면은 더 많을 가능성이 있겠는데 KB에서 발표를 하기를 2027년에는 1320만 마리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 사실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에 문제도 엮여 있는데요. 빠르게 증가하는 노인 인구가 빠르게 노인 인구가 증가되는 고령화 사회로 진입을 하고 있는데 반려동물은 혈압, 스트레스, 정서 안정에 긍정적인 효과와 노령층이 증가하는 현대 사회의 소외 극복, 돌연사, 그리고 어린이의 사회성 책임감 등등 정서적 안정 등에 기여를 하고 있죠. 다시 말해 인간과 동물의 유대 관계가 소외감을 극복하고 삶의 질을 확보해주는 중요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려동물의 평균 수명은 인간에 비해 좀 짧고 노화가 빠르게 진행이 돼서 인간에게 발견되는 질병들이 조기에 관찰되어서 많은 의약품 비용이 들어가겠죠. 그렇다는 말은 즉슨 결국 박셀바이오의 골드문 매출 비중은 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임상 실험 중인 박스루틴도 성공한다면은 매출적으로 기대해 볼 만하겠죠. 실제로 동물의약품 시장 규모는 한국 시장 규모로 따졌을 때 2022년 기준 1조 4천억이고 글로벌 반려동물 의약품 시장은 2026년 155억 달러에 육박하는 만큼 박셀바이오의 반려동물 치료제 모멘텀은 반려동물 인구수에 달려있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박셀바이오의 중요 포인트는 임상 성공과 그리고 현대사회에서 늘어나고 있는 암 환자 수 그리고 반려동물 시장의 크기가 투자하실 때 봐야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차트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2020년, 2021년에는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때 박스 NK 기대감으로 많은 상승을 했었죠. 임상 실험이 지속적으로 밀리면서 하락했던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 이때 하락을 하면서 중간중간 이렇게 단기간 상승했던 모습도 보이고 있어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임상 결과에 대한 상승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작년 말부터 매출이 잡히기 시작한 골드문을 시작으로 그리고 2024년 조건부 승인까지 있는 만큼 앞으로는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사실 지금은 52주 신고가 부근이라서 이 부분을 좀 지지해 주는지 잘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상승 시에는 저번에 박스 NK 기대감만으로 20만 원을 돌파했다면 출시까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다시금 이러한 상승 나올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오늘 말씀드린 부분과 차트적인 부분은 제 개인적인 견해이기에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견해와 함께 투자를 하여 현명한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지금까지 멘토 권혁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